체르노빌의 원자력 폭발 사고 이후 새로운 주인은 야생동물들입니다. 체르노빌 금지구역은 현재 인간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인간 없는 환경은 30여 년 동안 자연에게 완벽한 복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체르노빌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동식물들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로 변모했습니다. 늑대 왕국의 부활이 시작되었고 체르노빌의 숲은 이제 유럽 회색 늑대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늑대 개체 수는 주변 지역보다 약 7배 이상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단순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냥과 서식지 파괴가 사라지면서 늑대는 이제 새로운 왕국을 건립했고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푸셰발스키의 말은 멸종위기의 야생마입니다. 체르노빌에는 놀랍게도 멸종위기에 있던 푸셰발스키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과거 동유럽의 초원에서 자연스럽게 서식하던 이 야생마는 체르노빌 지역에 도입된 후 빠르게 번식하며 다시 그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체르노빌이 이 멸종위기종을 구하기 위한 의도적인 실험지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사능보다 인간의 부재가 이들의 생존에 더 중요한 요인이었던 셈입니다. 고위험 지역의 곰과 들소도 돌아왔습니다. 체르노빌 금지구역에서는 유럽 흑곰과 들소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체르노빌 주변 지역에서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동물들입니다. 방사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의 숲은 이 거대한 포유류들에게 완벽한 은신처가 되고 있습니다. 희귀한 조류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붉은 머리 딱따구리와 흰 꼬리수리 같은 멸종위기종 조류들도 체르노빌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인간 활동이 없는 곳을 선호하며 금지구역은 이들에게 완벽한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지역의 야생동물들은 괴물이 아닌 생존자들입니다. 체르노빌 지역에 방사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방사능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체르노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이 방사능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사능의 영향을 이겨낸 유전자입니다. 동물들이 방사능 노출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번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동물들이 방사능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적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식물의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체르노빌의 나무들과 식물들은 방사능에 의해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방사능이 일종의 진화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오히려 생물체의 복원력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체르노빌이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체르노빌은 단순히 방사능, 사고의 잔해가 아닙니다. 이는 자연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자연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체르노빌은 인간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태계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사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의 복원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체르노빌은 만약 인간이 사라진다면 자연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생생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개발, 사냥, 오염이 없는 곳에서 자연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생명을 되찾습니다. 체르노빌은 생태학의 새로운 실험실입니다. 체르노빌은 단순히 자연의 복원력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 지역을 연구하며 방사능의 생물학적 영향을 이해하고 자연 복원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이제 단순한 재앙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자연의 끈질긴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르노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죽지 않는다. 자연은 기다릴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실수로 인해 만들어진 이 죽음의 땅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낙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을 떠나지 않으면 자연이 우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체르노빌의 사건과 그 이후의 자연 복원은 인류에게 강렬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인간이 떠난 이 땅에서 자연이 다시 생명을 되찾은 것은 놀랍지만 동시에 인간 활동이 자연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인류에게 전달하는 주요 경고와 교훈을 아래에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체르노빌은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과신했는지를 상징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무한한 에너지라는 환상 아래 만들어졌지만 그 통제 실패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인공적인 시스템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파괴적입니다. 교훈, 자연을 존중하는 기술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개발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인간이 떠난 후에도 자연은 스스로를 회복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관찰된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인간이 떠난 금지구역이 오히려 야생동물들에게는 안전지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방사능조차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냥, 서식지 파괴보다 덜 치명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경고, 인간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가 개발이라 부르는 활동이 얼마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체르노빌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훈, 인간이 자연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구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보호구역 설정이 절실합니다. 3. 인간의 기술은 자연을 구원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건은 과학과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원자력 기술은 안전하다는 믿음 아래 사용되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연과 인류가 영원히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고, 안전한 기술이라는 개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 설계된 기술과 관리 부실은 단 한 번의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교훈, 모든 과학기술은 환경적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 완벽함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원자력 사고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극단적으로 진행될 경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체르노빌 금지구역처럼 인간의 과도한 활동이 환경을 파괴한다면 결국 인간은 스스로 그 땅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체르노빌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지구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시간 캡슐입니다. 기후변화, 오염, 대규모 개발로 인해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훈, 지금 당장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으면 지구 곳곳이 체르노빌화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와 공업 지역에서도 체르노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5. 인간의 교만함은 자연의 복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인간의 과도한 자신감과 교만함이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자연은 이런 교만함에 대해 분명한 방식으로 복수합니다. 체르노빌에서 인간은 자연을 떠나야 했지만 야생동물은 오히려 번성하며 자연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고, 자연을 얕보고 인간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피해를 줍니다. 교훈,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넘어 생태계의 최대한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 방사능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의 무지입니다. 체르노빌에서 살아남은 야생동물들은 방사능에 노출된 환경에서도 번식하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고, 체르노빌 사건은 자연을 오염시키는 인간의 무지가 방사능보다 더 큰 위협임을 보여줍니다. 교훈, 우리는 아직 자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행동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자연복원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체르노빌의 자연복원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떠난 땅에서 자연은 서서히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이는 자연복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경고, 자연복원은 인간의 기대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교훈, 자연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체르노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재난의 현장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경고하는 현대의 교훈서입니다. 체르노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개발과 소비를 추구한다면 얼마나 많은 체르노빌이 생겨날까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삶을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까? 체르노빌은 우리에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 절대 그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체르노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입니다.